네, 안녕하세요. 해노생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사카 성에 이제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뭐 이제 너무 배부르는 소리 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아니면은 캐나다에 있으면 여기 자주 못 올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길렀어요. 2달 좀 넘게 동안.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 갔더니 전부 다 예약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나가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학원에서 배운 일본어도 있고 한번 예약을 해보자 해서 현장에서 바로 내일 몇 시에 예약이 가능하냐 해가지고 내일 오후 3시 30분으로 5월 2일 잡았거든요. 근데 이 동상인데, 근데 미용실이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가 거기 예약했던 데 뿐만 아니고 4,000엔인데 일본 전반적으로 미용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미용도 기술이고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좀 일본에서 이제 급여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그냥 사람들이 받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좀 머리 자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그 전동 코털기 사러 갔을 때 이발기가 있더라고요. 이발기. 그래갖고 여기 이발기도 파네 하면서 좀 신기했었는데 아마도 좀 미용 가격 자체가 커트가 4,000엔이고 뭐 염색이나 이런 뭐 비싼 것 같았는데 그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000엔이면은 캐나다랑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어요. 왜냐면 캐나다 달러로 40달러 정도 한다는 거니까 머리 자르는 게. 그래서 이렇고 뭐 내일 모레는 5월 3일에는 뭐 여기 원래 전 굳이 한식을 찾아다니진 않는데 캐나다에서 막 해먹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한식 재료 약간 제가 뭐 그 전 직장에서는 그런 거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좀 말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외국에서 한식을 굳이 찾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김치나 뭐 마늘 이런 거 그립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닥 그건 그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3,000% 샜는데 내일 뭐 그 한국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쌍둥이 포차 뭐 오사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 어학원 친구들한테 거기나 소개시켜 줘야겠다 하고 내일 모레 저녁은 이제 그 쌍둥이 포차 가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확실히 좀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게 물론 제가 완전 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워홀러가 그나마 뭐 어학원 다니긴 하는데 어학원이 한 일주일 넘게 쉬잖아요. 10일 정도. 조금 제 입장에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돈 내고 배우러 왔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좀 같은 돈 내고 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동안 뭐 오히려 어학원 친구들이랑 이런저런데 맛집 가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자 그냥 오늘은 혼자 온 거고 그렇게 그냥 긍정적인 사고 갖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이제 이번 워킹홀리데이가 제 인생에서는 아마 마지막 워킹홀리데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이상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이도 이제 좀 차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오기 전에는 뭐 그런 유튜브 동영상 가끔 있었거든요. 막 이제 알바 빡세게 해서 받는 돈이 막 10만엔 안팎이다. 그러니까 한 1, 2만엔이다. 세금하고 뭐 보험 다 떼면 그랬는데 그냥 제가 뭐 눈에 그냥 완두콩 낀 거죠. 그냥 그런 사실들을 좀 경시하고 왔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그 생각은 했어요. 일본이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고 또 이게 한자가 기반이 된 언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제가 배우기도 쉽고 스펙도 어느 정도 나중에 굳이 일본 쪽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더라도 캐나다에서 뭐 보더 오피서나 막 아니면은 뭐 어떤 기회가 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때 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험 삼아서 오자 해서 왔는데 뭐 이제는 좀 제가 93년생인데 조금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단 여기서 소득을 얻은 건요, 지금 이제 다니는 일본어 학교가 무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온라인 강의로 문법이랑 이런 것들 공부하고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에요. 참 야심차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심차게 잘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 머리가 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반 수준에 비해서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다 일본어로 나오고 물론 이제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어요. 따라만 가고 있는데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어렵고 좀 난해한. 그리고 저 자신이 무들이란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어 학원을 듣길 잘했다 생각하는 게, 사실 캐나다에도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떤 학습이라든지 캐나다가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과나 이런 거 할 때 뭐 블렌디드 코스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실 활동이나 실습 이런 거만 학교 나와서 하고 수업들은 다 온라인 클래스로 하는 그런 이제 학위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무드를 일본 이렇게 여기서 해보면서 느낀 게 나는 그 블렌디드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 블렌디드 하면은 그 성적도 낮고, 왜냐면은 제가 블렌디드로 해가지고 온라인 하면은 자꾸 딴짓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그 교실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눈도 맞추고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온라인 이거 해보니까 그래도 동영상 하나당 적게는 한 3분에서 5분, 길게는 한 20분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한 5분 넘어가면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냥 혼자 자유로운 환경에서 5분이 넘어가니까 자꾸 뭐 쓸데없는 뭐 돈을 샌다던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나는 그 캐나다 가서도 온라인으로 하는 학습을 하면은 큰일 난다. 분명히 그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니면은 그거랑 맞는 그런 성격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고 꾸준히 시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도 보여요. 한 12명인가 수업하는데 한 그 중에 한 명은 뭐 확실하고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3명 정도는 확실히 그쪽, 아니 뭐 같이 수업을 듣는데 수준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 내용을 다 기억해요. 무들로 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시험도 딱딱딱 잘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 인퍼슨 말고 좀 온라인으로 하는 클래스들은 듣다가 잘못하면은 조금 사실 학점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중간 이하로 갈 수도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자꾸 이제 시간 길어지면 자꾸 딴짓을 하니까. 저도 이제 문제는 인식하고 그냥 솔직하게 여기서 다 말은 하는데요. 인정도 하고, 뭐 예전엔 사실 막 인정 안 하고 거짓말 좀 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 가서 좀 이제 뭐 좀 굴르면서 좀 이제 거기 있는 뭐 매니저분들과도 대화도 하고 턱 좀 대화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찾은 건데, 그냥 다 오픈해야죠. 뭐 거짓말 한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갖고 좀, 그러니까 저 자신을 알아갈수록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좀 환자시라서 카지노에서 일하면은 담배 냄새가 많이 배잖아요. 제가 카지노 가보면 담배 많이 피던데, 그래갖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뭐 병간호? 꼭 병간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이제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굳이 꼭 그쪽 말고, 그리고 그쪽도 해도 저는 한 엔간해서는 유해한 환경에서는 나이가,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건강 상태도 보고 하니까 나이 50 넘으면은 몸을 좀 많이 사려야겠다. 돈을 많이 번다고 능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능사도 아니고, 그리고 막 야간에 작업하고 일하고 이런 게 당장은 돈을 많이 줄진 몰라도 나중엔 다 건강으로 이게 되돌아오는구나, 페이백 되는구나.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걸 느꼈고, 어쨌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좀 저는 제빵도 이렇게 해봤는데 재능이 있지가 않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막 재능이 아예 떨어지고 음식도 못 만들고 손맛도 없고 이런 건 아닌데 그쪽 업계로 이제 꾸준히 일했을 때 좀 탁월한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체력이 진짜 엄청 뛰어난 것도 좀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힘든 일도 버티고 했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들 인터넷 이런 거 그나마 제가 면대면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조금 괜찮았어요. 집중력도 좀 살고 열심히 하고 물어보고 뭐 일본어 안 돼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강점이 있는데 그래도 막 진짜 탁월하게 제가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 학창 시절에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는 안동대학교 갔거든요. 지금 경북대학교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동양철학과 출신이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은 정말 거의 포기했고요. 진짜 점수 나오면은 찍는 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 한 30점 이 정도 나왔고 국어는 한 뭐 6, 70점 나왔던 것 같고 사회탐구에서 좀 많이 때웠어요. 사탐은 좀 잘했고 외우는 거 과학도 조금 약간 손 뗀 편이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은 그냥 좀 오히려 더 돌아볼수록 더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일이나 막 하고 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조금 이제 뭔가 깝깝해진다고 할까요? 알면 알수록 깝깝해지는 이 기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그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단기적인 그런 성과에 막 그렇게 부침을 막 겪고 이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도 사실 지금 스타트 이 정도 해서 조회수랑 구독자 수 이 정도면은 뭐 꾸준히 해가지고 성과는 있지만 사실 뭐 재능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했겠죠. 했지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실 핸드폰 들고 찍는 것도 일인데 이렇게 해서 뭐 나오는 게 없네? 아니 뭐 돈 하나도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저는 안 했죠. 이런 점에서는 강점을 가지고는 있어요. 제 자신이 좀 한번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끝까지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단 한국 돌아가면 사실 뭐 할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외국어를 활용한 직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 통역사나 이 정도 할 만한 머리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문 통역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언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그때 적절한 단어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어휘력이 폭넓고 뛰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의미가 통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쪽 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다만 이제 한국 갔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맥도날드나 이런 거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DC나 이런 데 보면은 좀 그 8시간 일하는 게 일 강도가 장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한 그 정도면 한 5시간 6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4시간이면 좀 수월하고. 근데 그 정도로는 사실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뭐 할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 쪽으로 가서 약간 몸 레이버를 쓰는 그런 걸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또 그게 커피 같은 경우 기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 교육과정도 듣고 했는데 제가 남들 정도,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따라가는 수준이지 막 남을 리드하고 이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커피도. 그래서 뭐 일단 굉장히 좀 스펙트럼은 넓은데 뭐가 확 한 가지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나 이런 거 해도 체력이 너무 소모가 심하면은 8시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드는데 그래도 직접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하네요. 여기 사람도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그 공기가 상당히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 계획인데요. 저 이제 한국에서 좀 이제 일하면서 차도 좀 운전도 많이 해보고 돈도 좀 모아갖고 뭐 가능하면은 아버지가 좀 아프시지만 같이 한번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정정하실 때 그나마 좀 거동도 하시고 팔팔하실 때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사실 이거 전에 동영상도 몇 개 찍었는데요. 제 아버지 병에 대해서 밝히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게, 제 아버지가 제 영상을 보기도 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생기는 일들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제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는. 근데 그래도 뭐 건강하실 때 이곳저곳 한번 데려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동안 지금 10년째거든요 10년째 이제 중국어, 영어, 이렇게 일본어 이렇게 이어갖고 했던 게 많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랑 뭐 쫑파티건 뭐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게 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늘어요. 듣기만 해도. 제가 뭐 굳이 그 일본 친구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굳이 먼저 하진 않거든요. 인사만 잘하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한두 마디 나누거나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번역기 써서 대화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직은 번역기를 써서 대화를 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 물론 이제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그 쉐어하우스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좀 이렇게 저랑 대화하시는 거를 좀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말을 많이 걸고 이런저런 거 정보도 알려주고 이럽니다. 하지만 다른 쉐어하우스 메이트들에게는 제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랑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응 보면. 근데 그 친구들보다는 아닌 친구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더라고요. 네. 한 10명이 있으면은 한두 명 정도는 좀 저랑 대화를 어느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고, 나머지는
자기 이제 할 일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재밌는 대화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6월 말에 한국 돌아가서요. 7월 6일날 그때 7월 6일인가 그때 이제 JLPT 3급 치고 나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뭔가를 본격적으로 해야죠. 여기서야 뭐 이제 아니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밥도 안 주고 뭐 이제 뭐 급여도 뭐 세금 떼면은 뭐 12만엔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해서 나오는 거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살고 있는 곳은 해결되니까 돈을 좀 모으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차도 좀 운전도 좀 해보고 풀타임으로 40시간 일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갑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몇 개월 전에 한 2달 전에 있었을 때도 한국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당근에 이상한 알바 올라오면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조건이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보고요. 아버지도 좀 많이 봐야 되고 하니까 가보고 뭐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는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는 네, 이거 끝나면은 가서 돈을 벌어서 모아야 됩니다. 캐나다 다시 가가지고 또 뭐 차 다시 사고 본격적으로 어떤 생활 하려면은 돈을 충분히 모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가면은 다시 이제 거의 그냥 뭐 워킹 홀리데이에서 이제 그분들 구하는 것처럼 뭐 이제 엔트리 잡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라도 경험을 좀 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제 너무 좀 아닌 것 같으면은 나오긴 할 건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좀 해보려고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고,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하는데 좀 이제 너무 이제 한 사람한테 너무 일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가 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데서 오히려 저랑 맞지 않게 힘들게 일을 오래 하면은 나중에 나가는 게 더 클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1년 안에만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저는 촬영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도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는 날 오사카 성 이런데 오사카 배로도 올 수 있으니까 좀 큰 병 가지신 분들도 올 수 있으세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병 가지신 분들 좀 이제 큰 병이라고 할게요. 특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들은 이제 압박 스타킹 신어도 피부가 이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 병이 있어요. 예. 어떤 병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멀미 빼면은 사실 뭐 그런 화학적인 그런 큰 영향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좀 가족분들 중에 아프신데 좀 거동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이거 오사카 성 올라오면은
아주 풍경 좋으니까 이런 데서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앉아갖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본 라멘집 가서 라멘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물론 뭐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아직도 남들의 눈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남들과 좀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다 나중에 큰 병 걸리고 나서 이제 다 뒤돌아 봤을 때는 다 그냥 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거에 그런 규범에 얽매여서 이렇게 좋은 곳들도 구경 올 수 있고 한 거를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 많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그것 때문에 물론 뭐 빚을 내서 오시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돈을 너무너무 아끼느라고 벌고 있는데 쉬는 날 이런데 못 놀러 오고 이러진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런 데도 좀 돈 좀 쓰고 와가지고 힐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해노생이었습니다.